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튜디오입니다. 8월 22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그 비싼 집을 누가 사줄까? 누가 사줄까? 외국인은 사잖아. 외국인은 사잖아. 과거에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곤 하면요. 외국인들 다 산다. 이 투정 부리는 거거든요. 내 투정을 받아줘. 정부야 내 투정을 받아줘. 우리도 대출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줘라고 했으면 그 이전 정부들은 그 응석을 다 받아줬습니다. 이번 정부는 냉정합니다. 외국인 실거주해야지 수도권에 집 살 수 있다. 외국인도 안 돼. 제가 과거에도 이런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누가 사줘? 그 비싼 집을 누가 다 받아줘? 그러면 나중에 야, 외국인 좀 살 수 있게 해줘라 라고 다시 투정을 부릴지도 모르겠네요. 세컨돔 특례지역 발표되었는데요. 아직 지도를 보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대구의 서구와 남구가 이렇게 푸른 빛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세부 자료는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또 언론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찍어준 투자처는 따로 있다. 제외된 지역을 봐야 된다. 지금 딱히 그렇게 볼만한 지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이 없다는 건 매도자도 팔 생각이 없어. 안 내리고 매수자도 살 마음이 없어. 자, 둘 다 급할 게 없어 보인다. 대구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일어났을 때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예, 금매가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2020년, 2022년 거래량이 700건, 800건 나타날 때 무진장 떨어지던 그 시기 닮았지 않나요? 닮았지 않나요? 자, 그런 말씀 자꾸 21년과 25년이 닮았는 것 같다. 혹은 22년과 25년이 닮았는 것 같다. 정책자금만 줄어들면요. 26년의 흐름은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2년과 닮아갈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립니다. 상급지, 누가 상급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상급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끌에서 사람 말입니까? 돈 있는 사람이 사람 말입니까? 있는 사람은 이미 상급지에 살고 있는 걸요. 많이 이게 거래도 없고 많이 고착화된다. 전세 거래도 많이 없고 갱신한다든지 그대로 산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고착화되고 거래가 없어지면 이 투자로서의 상품은 이 부동산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유동성과 이 황금성. 이 사실 부동산이 황금성이 없어야 이게 말 그대로 부동산인데 이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져 버리더라. 자, 주간 실거래 지수 대구 드디어 전세 가격이 보합권까지 이르렀습니다. 부산 전세 가격 이제 한 80주쯤 플러스일 거예요. 80주쯤. 울산은 말도 못할 정도로 오랫동안 플러스였고요. 울산 아마 전세 가격이 2년 전 대비 한 10%, 15% 상승했을 겁니다. 대구도 이제 엄청 상승할 일이 남았구나. 자, 부산이 이 오랜 기간 동안 전세 실거래 지수가 상승하는 동안 전세 가격은 2년 전 대비 6에서 8% 정도 올랐습니다. 대구는 계속 마이너스 상태였는데 한 4% 정도 전세 가격이 2년 전 대비 올랐습니다. 이게 전세 가격이 장기간 플러스로 나타나더라도 실제 전세 가격을 급격하게 밀어 올리지는 못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대구 낙폭을 굉장히 많이 축소했습니다. 지난주가 마이너스 0.09였던가요? 서울도 상승폭이 조금 더 축소되었고 이거 웬만한 지역들은 거의 다 보합권, 대구도 보합권 올라올 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 떨어져 버린 가격 아파트들 더 이상 많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폭락할 거다. 아니다. 폭락 없다. 서서히 빠지는 건 감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다. 어제 말 실수하던 방송하다 살짝 버벅댔는데요. 2025년 또 잘못 만들어 놨네요. 지금 4채 중에 한 채가 2025년 현재 4채 중에 한 채가 30년 이상입니다. 30년 이상. 3년 후가 되면 3채 중에 한 채가 30년 이상. 2035년이 되면 이 지도를, 이 차트를 제가 좀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2031년에 가구수 감소 시작. 그러면 당연히 가구수가 감소하면은 이 하급지부터 덜 채워지겠죠.
하급지부터 덜 채워지겠죠. 당연히 상급지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다고 여기 빚을 잔뜩 내가지고 가면은 이 나이대를 어떡합니까? 중위연령이 이제 50세를 바라봅니다. 50대 어제 막 희망퇴직하라든지 명퇴라든지 뭐 정리해고라든지 무슨 일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나이 50에 배팅하겠습니까? 나이 50에 인생을 건 배팅을 하겠습니까?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2002년 그때 평균 연령은 30세 정도 됐었죠. 요것도 좀 표시를 해 놓을까요? 그리고 2010년 무렵 요때 대구의 평균 연령은 중위연령은 38세 정도 됐습니다. 38세 한창 때 아닙니까? 한창 때 뭔가를 좀 이게 도전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때와 나이 50을 바라보는 지금, 그때보다 중위연령이 10살이나 더 많아진 지금, 얼마나 큰 배팅을 하시려고요? 주담대 50년, 40년, 30년 어떤 걸 선택하시려고요? 100세 시대니까 괜찮아. 일자리가 그렇게 없습니다. 자, 구매 지원 혹은 멤버십. 이거 오랜 기간 함께 해오신 분들 아무거나 한 개만 좀 도와주세요. 자,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 8월달 1,400건대로 많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언제적 차트랑 비슷한가? 그걸 체크해 봐야 됩니다. 유사청도 찾아보고 차이점도 찾아보고 그 과정을 부단히 반복하는 것이죠. 1,400건대까지 거래량이 떨어졌을 때의 흐름이라면 저는 21년도와 좀 비슷한 것 같네요. 21년도 요때의 흐름과 비슷할 것 같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의 흐름은 21년도와 비슷할 것 같다. 내년 정책 자금마저 안 푸는 상황이 되면 22년도의 흐름은 26년도의 흐름은 22년도와 유사해질 확률이 높다. 거래는 없고 뜨문뜨문 나타나는 금매가 시장 가격을 형성해버리는. 자, 요거 좀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25년 7월 달부터 새로운 퍼센트. 이맘때쯤이면요, 원래 거래는 한 38%, 40% 정도 적용됐습니다. 지금은 거래가 거의 뭐 58% 전후의 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비례식에 나타나는 숫자를 요 숫자로 새로운 퍼센트로 새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밑에 따로 계산하려고 하니까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아무튼 앞뒤로 하루 이틀 정도 날짜 차이는 휴일이 다르기 때문에, 월별로 있는 휴일이 다르기 때문에 요 표상에서 조금 차이 나타날 수 있지만 요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1300건? 1400건? 1400건 정도는 나타날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3억 5천으로 떨어져 있고 분위기를 살리지고를 못한다. 이 박스트 황금성이 많이 떨어지고 시장의 유동성이 부동산으로만 흘러들 수는 없다. 제가 요즘에 중국 관련된 그 유튜버들을 하루에 한 2-3시간은 보는 것 같아요. 와, 미쳤습니다. 그 양극화, 이 첨단 기술을 띄우는 분위기와 이 바닥 경제는 진짜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는 이 상황. 시급 1200원, 시급 1200원. 그래도 줄을 섭니다. 거래량 한 150건대, 6억 이상 거래량 150건 돌파 여부도 주목했지만 다시 그 수준까지 주저앉더라. 이게 장기간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대출이 바짝 몰리는 시기에 한 2-5달 거래가 빵 터졌다가 대출이 끊기고 나면 그걸로 끝. 아마 내년에는 이 대출이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이 오르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이거 정말 재미없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시청자는 아마 더 많이 떨어져 나가겠죠. 6억 이상 10% 정도 비율되고요. 수성구의 거래량이 460건에서 250건 수준으로 거의 뭐 반토막 난다고 보면 됩니다. 수성구 거래량 반토막! 그 와중에도 신고가 대단해요. 버머 아이파크 1차 13억 4천, 2차 안전마진 1억. 요렇게 되면은 이 시장의 파이를, 과거에는 이쪽 버머 아이파크 1차 이쪽 동네는 그닥 이렇게 광명을 누리지 못했고, 이 만3이 가지고 있던 그 파이를 이 범 1인가요? 여기가 범 1인가요?
얘들 쪽으로 가지고 와버리더라. 이 시장 파이가 커질 때는 니도 오르고 나도 오르고 나도 오르고 니도 오르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니가 오르고 떠버리면 딴 동네는 사그라들죠. 이 죽전에서 월성, 이 평균 매매 가액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얘가 한 5.5억 될라나요? 월성 쪽은 한 4.5억 될라나요? 야, 이거 시장 역전이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 유동 인구의 흐름을 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생각보다 좀 늘어나더라고요. 비싼 아파트에 이 엄청난 이 군집을 이루거든요. 생각보다 주복들도. 자, 흐름은 조금 바뀐다. 만약에 죽전이 없었더라면 이 월성이 그 많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을 텐데요. 이 파이를 나눠 먹고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급지 이야기하던 범어동 지역들도 가보면 가격이 치고 나가지는 못해요. 신축 쪽으로 좀 뺏기죠.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것들 많이 뺏깁니다. 범어동 지역 오늘 아파트 3건 거래 있었나요? 3건. 비싼 아파트 3건. 그리고 여기 두산동이라든지 수성동 1가 이쪽이라든지 대형 평형들 거래 근래 조금 보이고요.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세대수가 많죠. 1424세대. 그러니까 거래가 조금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 상급지 아닙니까? 상급지. 그러면 또 이야기합니다. 또 상급지가 또 다 똑같은 상급지냐? 상급지 중에서도 또 어디 라인, 어디 구역, 그 중에서도 신축, 이미 시장이 상승하지 않을 때는 그 오르는 꼬투리 하나 잡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성이 편한 38평 6억 3천. 고점 대비 80% 정도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 잘 나가는 건 맞아요. 상위 80% 정도 형성하고 있으면 그 90% 얘는 더 잘 나가는 거 아니냐. 신축은 계산법이 조금 달라야 되는 거 오랫동안 보셔서 알고 계시죠? 삼덕청아람도 요 며칠 전에도 거래가 한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얘도 거래가 많지 않죠. 얘도 거의 938세대 죄송합니다. 730세대. 아까도 잘못 말했네요. 주차 대수를 아까도 잘못 말했네요. 730세대 치고는 거래량이 아파트 취미가 이런 게 좀 좋습니다. 차트가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얘도 7억까지 갔었습니다. 거래. 그러다가 23년 초반에는 4억 4천 수준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5억 2천, 한 20%. 잘 나가는 동네. 연간 10%. 또 간혹 있습니다. 간혹. 너무 많이 떨어졌던 거 기점. 그렇게 잡으면 조금 그렇고요. 또 너무 높았던 거 기점으로 잡아도 조금 그렇고.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구의 그 상급지라고 불리는 곳들이 연간 상승률이 한 5%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중국 증시가 미쳤어요. 중국 증시가 미쳤습니다. 한 번씩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워낙 우리는 이 중국을 까면은 좋아하고 중국의 이 부분을 엄청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보여드리면은 엄청난 욕이 달립니다. 그 중국 유튜브 몇 시간씩 보면서 사실 댓글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제 영상에도 좀 현 시황을 담는 이런 재미난 댓글들이 좀 담겼으면 좋겠네요. 제가 댓글을 인용해 와서 너무 많이 언급드려서 댓글 쓰기 부담스러우신가요? 자, 그 외에 아파트들 대구역 서희스타일 이 바닥을 찍은 이후로 뭐 별반 차이 없습니다. 계속 평당 1,000만원대. 저 가격들이 막 10년 전 가격이란 말입니다. 10년 전 가격. 10년 동안 물가는 한 2배는 올랐던 것 같은데요. 인구가 뭐 15만, 20만, 거의 뭐 10몇 년 세월에 한 20만 인구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분양권 한 조금 적다, 조금 줄어든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전세 거래량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전세 거래량. 아마 다음에도 크게 살아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지표도 조금 바꿨습니다.
이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최종적으로 거래된 거래량에서 조금 더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제 한 1000건, 1500건, 한 1000건 정도 더 늘어납니다. 1000건 정도.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 한 1300건 정도 거래가 나왔으면 최종 집계되는 것은 1400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까지 뒤늦게 신고되는 부분이 조금 있네요. 이 전세의 월세야. 전세의 월세야. 젊은 사람들은 월세를 두려워하지 않나요? 아니면 힘든 자영업자, 이 원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요. 자영업자들 힘들어서 보증금 빼서 월세로 살면서 이렇게 버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젊은 사람들 S&P 500이야 무조건 우상향이야. 이 월세와 이 전세의 이 차이라는 것이 한 10% 정도 전세가 더 비쌉니다. 예, 전세로 살았을 때 이자 비용이나 이런 걸 계산했을 때 한 돈 1000만 원 든다면 월세로 살게 되면 한 11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면, 한 10% 정도 더 비싸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 보증금 한 3억 넣어놓고 이렇게, 아니면 이걸 S&P에 이렇게 생각하면은, 야, 이거 오히려 전세 사는 게 등신인 것처럼. 근데 S&P 이런 미국도 지금 너무 높아요. 오늘 밤에도 아마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차트가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쫄리는 사람들은 쫄리고 새가슴인 사람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예측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대충 여기쯤에서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도 전세 거래보다 월세 거래가 더 많아요.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